한국 국가대표팀과 오만의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결이 언론과 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월드컵 진출을 위한 두 팀 모두에게 결정적인 경기일 뿐만 아니라 오만에게는 생사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 3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의 결정적인 성격 때문에 분석가들이 말하는 6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이 세계적 스타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한국 국가대표를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더 우수한 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팀은 FIFA 랭킹에서 23위에 있으며 오만은 76위입니다. 게다가 한국 팀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만은 국내 선수들과 중동의 작은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부 스타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맞대결 성적도 한국에 유리합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국은 4승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 아시안컵에서 오만을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간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2003년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오만에게 0-1로 패한 오만의 충격은 한국 축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오만은 경기력에서 큰 발전을 보였으며 이라크와의 첫 경기에서 0.1로 패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승리해 B조에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의 피로와 일본 언론의 질문, 손흥민이 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만은 홈 어드밴티지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긴 이동 거리와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동 시간은 17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며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겪은 직후입니다. 일본 언론은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이 도하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기자는 한국 대표팀이 공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손흥민이 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일본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일본 언론의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일본은 바레인에서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기를 대여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질문은 단순히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팀 간의 체력 관리와 이동 조건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기 전 최상의 체력 상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체력과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선수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 비행과 환승은 근육 피로를 유발하고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오만과의 경기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수의 체력 관리는 모든 팀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피로, 회복 및 체력 최적화가 높은 성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식 시간 조정, 과학적 영양,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 등의 최적화 방법은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상위 팀들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경쟁 상대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를 대여하거나 더 합리적인 일정을 짜는 대신 한국 대표팀은 많은 중간 기착지를 포함하는 긴 비행을 해야 하며 이는 선수들의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예산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전용 비행기를 선택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재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경기 품질을 희생하는 주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처럼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투자한 팀들은 체력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이 체력과 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중국을 7대0로 쉽게 이겼습니다. 이동과 회복 조건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팀들은 재능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항상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동과 회복 시간을 최적화하지 못하면 피로, 경기력 저하, 심지어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 부족은 한국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조건에서 중국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이는 결과의 차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체력 측면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이후 6만 명이 넘는 관중들의 야유로 팬들의 분노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큰 기대를 보여주는 공공의 매우 강력한 반응입니다. 성적 부진은 홍명보 감독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의 관리 방식, 즉 전술부터 선수 체력 관리까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합니다. 여론의 압력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특히 한국처럼 전통이 깊은 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팀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감독과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경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압박은 한국이 오만과의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상황을 개선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입니다. 비판은 특정 결과에 그치지 않고 팀 관리, 선수 체력 및 전술의 혁신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이 오만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홍명보 감독의 미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그가 직장을 잃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직 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성공이 단기 결과로만 측정되고 장기 전략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단기 결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감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팀 전체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실망은 협회가 경기 조건 개선, 영양 및 선수 체력 최적화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구축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훈련, 인프라 투자 및 팀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리 및 투자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 축구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축구협회 모두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팀은 특히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선수 체력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한국은 경기에서 2점을 잃게 되며 특히 일본과 같은 상대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수 체력 관리 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단기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만은 한국만큼 강력한 라인업을 갖추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와 철저한 준비 및 강력한 체력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 한국은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과 경기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 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만은 결단력과 방역 방어 전략으로 6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이 야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월드컵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는 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이 선수 체력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술 구축에서부터 체력 관리까지 경기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